사실은 작년에 양부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정인이 사건인데요. 이틀 전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로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왔고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온몸에는 여러 군데 피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와 쇄골 등은 크게 다쳐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병원 측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에요. 그래서 복강 내 출혈이 굉장히 심했고 배 안엔 출혈로 600ml 이상의 혈액이 차 있었습니다. 전체 혈액의 대부분이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전체에 골절과 이제 멍이 들어 있었는데 팔, 다리, 뭐 쇄골 이런 식으로 이제 골절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 멍이 든 시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나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췌장절단이라는 사실 췌장이라는 장기가 몸 안에 깊숙이 있는. 그렇죠. 네. 또 장기 뒤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췌장이 절단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사실은 췌장 절단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 이 16개월 아이가 얼마나 힘든 그 학대와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는지. 근데 이제 그 전날에 그 보육시설에 거기 안겨 있잖아요, 걔가. 그냥 막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놓아버린, 그게 너무 좀 그렇죠. 사실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 부인이 아이를 때리는 건 몰랐다. 아직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주장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주장에 상충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온종일 신경질을 부려서 오늘은 사과 하나를 줬다. 대신 폭력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은 폭력을 안 썼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 때는 이미 폭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 엄마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온종일 굶겨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아빠가 보내요. 그리고 아이 이제 사망하기 전날에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 말을 듣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죠. 아이가 사망하던 그 당일에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엄마가 물어봐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그 아빠가 그러는 게 좋겠다, 번거롭겠지만 이런 답을 보내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 형식적으로라는 그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 아이를 마음을 다해서 키우고 있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으면서도 사실 여전히 그 아빠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거네요, 한마디로. 사실 엄마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배를 세게 때린 적은 있다. 그리고 아이를 이제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라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분이 증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 당일에 운동기구, 그러니까 덤벨 같은 도구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는 소리가 4-5차례가 들려서 그 이웃분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정인이 집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항의까지 하셨거든요.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 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무슨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결국 장 씨가 정인이를 밟거나 던지는 등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아이를 아이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귀찮고 성가신 어떤 물건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충격으로 아기는 목이 뒤로 꺾이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힙니다. 문이 열리자 보호자는 또다시 유모차를 거세게 밉니다. 생후 16개월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어머니 장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이 부부가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10월 13일에 사망을 했는데 10월 1일에 방송 출연한 게 나가요. 이게 아이의 입양을 축하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걸 축하하는 어떤 방송을 이 부부가 실명으로 또 아이들 이름도 다 나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간 지 2주도 안 돼서 아이가 사망하고 그 병원에서 사망한 그 아이가 불과 2주 전에 입양 축하한다고 그 파티를 했던 그 아이래 라면서 사실은 이 부부의 이게 다 지금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를 입양했다고 뭐 회사 이제 사보에도 아주 훌륭한 부부로 뭐 기사가 나고 이런 식으로 더 섬찟하네요. 입양이라는 거를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이런 수단 정도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그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 이 사건에서 이해하기 힘든 대목 중에 하나는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입양을 했을까인데 자신들의 친딸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장 씨가 친딸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길러주기 위해 터울이 적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 쉽게 정이 가지 않자 육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결국 학대하고 방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숨지기 열흘 전 아마도 억지로 카메라 앞에 나왔을 TV 방송에서는 깡 마르고 검게 변한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더더욱 안타까웠던 거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한 3번 이상 있었다는 거죠.